자, 마지막으로 완료 느낌의 have pp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완료 느낌의 have pp는요, 우리가 방금 배운 결과 느낌의 have pp하고 이 비교하시면서 공부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결과 느낌의 have pp는요, 자, 과거에 지나간 동작, 좀 어려운 말로 완료된 동작이죠. 자, 결과 느낌의 have pp는요, 언뜻 보면은 지나간 동작, 완료된 동작에 관해서 알려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로 인해 남겨진 현재의 결과, 현재 상태에 관해서 이 알려주는 것에 더욱더 큰 관심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결과 느낌의 have pp 속에서는요, 과거에 뭘 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결과 느낌의 have pp 속에서는요, 이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되 과거에 뭘 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현재 어떻다는 건지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는 거죠. 자, 이쪽에 더욱더 큰 관심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할 이 완료 느낌의 have pp란 무엇이냐면요, 이 현재 결과나 현재 어떻다는 건지, 현재 결과나 뭐 현재 상태, 자, 이런 거에는 뭐 별 관심이 없고, 이 지나간 동작, 좀 어려운 말로 완료된 동작, 이런 쪽에만 큰 관심을 보이는 표현이 바로 이 완료 느낌의 have pp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완료 느낌의 have pp는요,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시면서 과거에 뭘 했는지 라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어떻다는 건지까지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하세요. 자, 필기 다 하시고 넘어오세요.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결과의 have pp를 시간 수평선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요, 자, 여기를 현재라고 했을 때, 자, 동작은 과거의 동작일 거예요. 자, 이미 지나간 동작이니까요. 자, 동작은 과거에 발생했지만은 과거에 뭐 했는지 보다도 오히려 이 동작으로 인해 남겨지게 된 현재의 결과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니까 이런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고요. 자, 완료 느낌의 have pp는요, 자, 시간 수평선 위에 그림을 그려볼 때 여기를 현재라고 한다면, 자, 지나간 일, 완료된 동작, 지나간 동작, 완료된 동작에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한 그림이 바로 완료 느낌의 have pp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까지 추가로 그려 넣으시고요. 자, 지금 엑서사이즈 4번에서 보시는 예문들은 전부 완료 느낌의 have pp들이거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숙제를 방금 have finished, 마쳤다, 끝냈다 라고 해석하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어떻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장 보시면요, 그는 그의 밀리터리 서비스, 그의 군복무를 이미 has completed, 마쳤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는 어떻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의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나면은요, 지금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가능한 질문들을 한번 다 검토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가능한 질문이 뭐냐면요, 선생님 저는요 다른 책이나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자, 완료 느낌의 해부 PP라는 게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끝나는 거, 현재에 끝나는 거라는 이런 설명 들어봤는데요? 라고 질문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설명은요 완전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 이 설명 완전 엉터리다. 자, 여러분들 엉터리지만 한번 필기해 보세요. 왜냐면 이런 엉터리 설명에 속으시면 안 되니까 필기해 놓고 이런 설명에 속지 말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어떤 잘못된 설명이 나왔냐면요, 이 문법 학자님들이 사용하시는 이 완료라는 말의 정의를, 이런 그 완료라는 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설명이 나온 건데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완료된 동작이란 지나간 동작을 말해요. 자,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나간 1,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나간 1은요, 이 과거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해부 PP가 있다면 거기에는 완료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예문으로 한번 느껴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 엉터리 설명 한번 일단 읽어보시고요. 이 설명에 근거해서, 자, 이 설명에 근거해서 엑서사이즈에서 자, 3번 문장, 이 마지막 줄에 있는 3번 예문 보신 다음에, 자, 여기에 has begun에 이 완료의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완료의 느낌 있나요? 없나요? 자, 여러분들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끝나는 게 완료 느낌이라고 엉터리로 설명을 했죠. 자, 보시면요, 영화가 방금 시작했대잖아요. 자, 그러면 영화가 방금 시작했대는데 과거에 시작해서 끝나야 완료의 느낌이라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3번 문장을 보셨을 때 영화가 시작했대니까 완료의 느낌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전문가의 안목으로 보면요, 3번 문장에 The movie has just begun에서 이 has begun은요 완료의 느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있는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완료의 느낌이란 과거에, 자, 다시 완료된 동작이란 이 과거에 지나간 동작이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에 관해서 알려주는 해부 PP라면 거기에는 완료의 느낌이 있는 거다라는 게 선생님의 설명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시작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죠? 안 하던 걸 하는 게 시작이죠. 자, 잘 보세요. 영화가 방금 시작했다면요, 영화 시작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죠. 영화 시작의 순간은 이미 지나간 일이 돼버린, 지나간 과거의 일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 순간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 돼버린 거라서 이 해즈비건에 완료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거니까, 과거의 것이니까. 시작이라는 것은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설명을요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더 해드릴 건데, 자, 선생님이 이제 어렵게 해드릴 설명은, 앞으로 이제 들으시게 될 설명은요,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영화가 시작해서 현재 상영 중이면요, 상영되고 있다면은 영화는 완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껴보고 싶은 느낌은요, 영화에 관해서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어에 관해서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싶은 느낌은 동사에 관한 느낌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영화가 시작해서 현재 상영 중이면은요, 영화는 완료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동사의 느낌을 느껴볼 거예요. 영화의 시작은 완료가 됐겠죠. 영화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영화의 시작은 완료가 된 거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has begun에 완료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여러분 정확한 완료의 느낌이란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가능한 질문은요,
뭐 동사의 의미가 꼭 끝내다와 비슷한 이 끝내다 계통의 의미여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장을 한번 2번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그 다리를 방금 건넜다. 자 여러분들, 크로스 건너다의 의미인데요, 이 건너다라는 것은 끝내다와 비슷한 말은 아니지만요, 자 우리가 다리를 방금 건넜다라면은 이 건너는 동작은 이미 지나가 버린 동작이 되는 셈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완료의 느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시작하다라는 begin이나 start라는 말도요, 의미만 놓고 보자면 이 끝내다라는 의미하고 정반대의 의미지만, 자 이렇게 시작 순간이 지나간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완료의 느낌이 있는 have pp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가능한 질문이, 자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 자 과거에 지나간 일인데 왜 굳이 have pp로 쓰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두 가지 느낌의 먹었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먹었고 그래서 현재 배부르다 라는 것까지 함께 전달하고 싶으면 have pp 사용하시고, 과거에 먹은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냥 간단한 과거형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 방금 그러한 설명을 따르자면은 과거의 일에만 관심 있으면 그냥 과거형 쓰면 된다 이건데, 자 여러분, 이 완료 느낌의 have pp라는 건 현재의 어떤지에는 별 관심 없고 그냥 과거에 지나간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인데도 have pp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지나간 과거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냥 과거형 쓰지, 왜 굳이 have pp를 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자 이 3번 질문에 대답하는 건요, 선생님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이 정도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 이 영국, 미국 사람들이요, just, already, yet 이렇게 세 가지 부사는요 have pp하고 함께 쓰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자 just, already, yet은 have pp와 함께 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just 방금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뭐뭐 했다, 자 그러면요, 방금 한 것도 어쨌거나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과거의 일이 돼버렸잖아요. 방금도 과거는 과거죠. 자 그러면 방금 뭐뭐 했다면 그냥 just와 과거형을 함께 써버리면 좋을 텐데, just는 have pp랑 함께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already, 이미거든요. 이미. 그러면 자 보세요, 이미 뭐뭐 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일이니까 그냥 과거형하고 함께 쓰면 좋을 텐데, 이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또 이 already는 그냥 과거형하고 쓰기보다 have pp하고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자 그리고 yet도 마찬가지인데, 이 yet은요 뜻이 아직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보통은 부정문하고 많이 어울리는데, 자 아직 뭐뭐 못 했다면요, 과거 부정인, 못 했다니까 과거 부정인 뭐 didn't 원형 이런 것과 좀 함께 써주면 좋을 텐데, 또 이 미국, 영국 사람들이 완료형의 부정인 have나 pp하고 함께 쓰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해요. 자 그러니까 과거의 일일 뿐인데 just, already, yet과 같은 이런 세 개의 부사는 have pp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과거의 일일 뿐인데도 have pp랑 함께 쓰다 보니까 현재에는 관심이 없고 과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소위, 자 이름이 뭐였죠? 완료 느낌의 have pp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예문들 다 보시면요, 잘 보세요. just, already, 또 just, 또 여기 just 보이시죠? 자 이렇게 just와 already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과거형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have pp와 함께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완료의 느낌만 나는, 현재 어떤지의 느낌은 안 나고 지나간 어떤 완료의 느낌만이 나는 그런 소위 완료 느낌의 have pp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능한 질문이 있어요. 네 번째로 가능한 질문. 자, 네 번째로 가능한 질문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자, 여러분들, 다시 영국보다 미국에서 어떤 그 영어의 변화랄까 이런 게 좀 더 빠른 편인데, 요 사이 미국에서는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있냐면, 이 just already yes을요, 굳이 have pp랑 쓰기보다 그냥 과거형들하고 함께 이 just already yes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많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래서 just already yes을 그냥 과거형과 함께 쓰는 경우도 막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로 가능한 질문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여러분들, 자, 결과의 have pp와 결과 느낌이 나는 have pp와 자, 완료의 have pp가 자, 구분이 가능한가? 자,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개념상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구분은요, 좀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have pp에서 결과의 느낌이 난다는 건요, 과거에 뭘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현재 결과가 어떤지까지도 느껴보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완료 느낌의 have pp라는 건요, 현재 어떤지에는 별 관심 갖지 말고, 과거에 뭐 했는지만 한번 관심 가져봐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현에 있어서 공통점이라면, 과거에 지나간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는 줘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거에 지나간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완료의 have pp라는 것이고, 자, 완료, 지나간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지나간 얘기로부터 남겨지게 된 어떤 현재의 결과까지도 관심이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소위 결과 느낌 have pp라는 것이라서 개념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예문을 접했을 때 이 have pp가 이 결과의 느낌인지 결과의 느낌까지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완료의 동작만 느껴보면 되는 건지가 구분하기가 애매하겠죠.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have pp 써가지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의도가 현재 어떤지까지 염두에 두고 말한 건지 아닌 건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개념상은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는 구분이 좀 어렵다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요령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 어쨌거나 just already yes이 관건이니까 이런 세 가지 부사가 보인다면은 이건 그냥 과거 지나간 거에만 관심 있는 완료 느낌의 have pp일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just already yes이 안 보인다면은 이거는 현재 어떤지까지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결과 느낌의 have pp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just나 already나 yes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요, 기계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요, 일반 참고서들에서 이런 기계적 구분을 채택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just already yes이 일단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완료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해요. 이런 기계적 구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는 한데, 자, 여러분,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자, 여러분들, 엄마가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have eaten 뭐뭐 그러면 나는 뭐뭐를 먹었어요. 그래서 배불러요. 밥 안 주셔도 돼요. 안 먹을래요. 뭐 이런 현재의 결과, 그 햄버거를 먹은 행위로 인한 현재 어떤지에 대한 결과까지 함축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의 have eaten이 바로 이 결과 느낌의 have pp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 이때 그 문장에다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장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I have 한 다음에 just eaten 뭐뭐 또는 I have already eaten 뭐뭐 하면은요, 나는 방금 햄버거 먹었어요. 나는 이미 햄버거 먹었어요. 이거잖아요. 자, 이때 just나 already가 들어갔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대답 속에서 내가 지금 배부르니까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라는 의도가 갑자기 사라지나요? 자, 그런 건 아니죠. 이 just나 already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다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just already yes이 있거나 없다고 해서 이건 이쪽, 없으면 뭐 없으면 이쪽, 있으면 이쪽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자, 개념상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예문들을 통해서 실제 구분하기에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 결과 느낌 have pp하고 완료 느낌 have pp를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의 행복 PP는 공통적으로 과거에 뭐 했는지 지나간 얘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입다금은 현재 어떤지까지 파악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뭐 아닐 때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크게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하는 건 굳이 구분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게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해요. 와, 여러분들 어렵죠?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는요. 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보죠. 자, 완료 have pp에 관한 뭐 가능한 질문. 자, 이렇게 제목을 적으신 다음에 이 네 가지 필기를 하세요. 자, 필기 다 하셨지요? 자, 오늘 이 현재 완료형 자, have pp하고 has pp를 말하는 거죠. 뭐 현재 완료형이라고도 하고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have pp, has pp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현재 완료 have pp, has pp의 네 가지 느낌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계속의 느낌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 경험 느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 느낌. 마지막으로 완료 느낌에 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통 다른 참고서에서는요. 계속 용법, 경험 용법 이런 식으로 용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용법이라는 게 사용법이라는 말의 뭐 줄임말로서 영어로는 뭐 usage라고 하는데요. 자, 용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고 왠지 한자말이다 보니까 왠지 계속 용법 그러면 좀 거창해 보이면서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용법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계속 뭐 느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자, 여러분들 계속 느낌이라는 것은 자,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계속 느낌의 have pp의 경우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이 계속 느낌의 have pp는 주로 for 기간 해서 얼마 동안, 그 다음에 since 언제 해서 언제 이래로, 그리고 몇 가지 부사가 더 있죠. 이러한 부사들과 함께 있다면 계속 느낌의 have pp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맞고요. 자, 해석은 뭐 해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경험 느낌의 have pp는요. 현재까지의 경험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뭐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이 몇 번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함께 잘 쓰이는 부사는 경험이 뭐 있는지 없는지 ever, never. 자, 그리고 있다면 몇 회 있는지 뭐 once, twice, 그 다음에 뭐 몇몇 times 같은 이러한 부사들과 함께 있다면 경험 느낌의 have pp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해석은 뭐뭐 한 적 있다. 자, 그리고 이 결과 느낌의 have pp는요. 자, 일단 지나간 동작, 이 과거의 지나간 동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한 것은 이 완료 느낌의 have pp도 마찬가지지요. 자, 하지만 결과 느낌의 have pp는 이 과거에 지나간 동작보다도 오히려 이로 인해 현재에 남겨진 현재의 결과, 뭐 현재 상태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과 느낌의 have pp라고 하고, 지나간 동작에만 관심이 뭐 있다면, 자, 그렇다면은 완료 느낌의 have pp라고 우리가 이렇게 뭐 이름을 정해 놓았는데, 자, 뭐 결과 느낌의 have pp는 특별히 같이 쓰이는 부사가 없고요.
또 완료 느낌의 have pp의 경우에는요, just, already, 또 yet 하고 함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러한 부사 just, already, yet이 있느냐 없느냐가 물론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게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러한 부사가 결과 느낌인지 완료 느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거나 결과 느낌이건 완료 느낌이건 과거에 지나간 동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하니까요. 과거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과거처럼. 그래서 자, 뭐뭐 했다라고 과거처럼 해석하세요. 그러면서 자, 혹시 결과 느낌이 나는 경우에는 자, 뭐 문맥상 또는 대화의 흐름상 파악했을 때 이 결과도 말해주려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나시면은 했다로 해석하시면서 현재 어떻다는 거구만 이런 생각 한번 해주시고, 자, 뭐 현재 어떻다는 것까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 뭐 특히 이런 것도 좀 보여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뭐뭐 했다라고 해석만 하시고, 그래서 현재 어떻다는 건지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이 강의를 찍기 시작한 지는 벌써 한 뭐 10시간이 넘게 지났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찍는 스타일이 뭐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와, 내 설명 마음에 들어 이럴 때까지 계속 찍고, 또 찍다가 한참 동안 이렇게 뭐 명상에 빠져가지고 자,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강의를 찍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강의 찍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10시간 이상은 지나간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뭐 지금 이 촬영 분량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께 보여질 그 분량만 보면 한 90분 정도가 지났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한 90분 정도를 지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이 파트 2의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파트 1처럼 이 한 강의당 시간이 이 60분 이내로 잘 조절이 안 되네요. 그래서 한 60분 넘는 경우가 많고 오늘처럼 한 90분까지 흘러가기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 90분 동안 수업 들으시기가 얼마나 이 따분하시겠어요. 선생님이 막 재밌게 말도 잘 못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90분 정도의 집중력이 나는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께서는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한 40분, 50분 정도 지나셨을 때 잠깐 정지시키시고서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뭐 물도 한 잔 마시시고 이렇게 좀 쉬시고 한 5분 정도 쉬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나머지 부분 쭉 들으시면 어떨까, 이런 그런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복습하시면 다 까먹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강의 들으시고 적어도 한 24시간 이내에는 복습을 한번 하셔야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자, 여러분들 또 선생님이 이 수업하다가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어렵습니다, 이 내용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얘기 드린 적이 있냐면, 우리가 어려운 이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옅은 농도의 묽은 물감을 가지고 도화지에 색칠하는 거에 비유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칠했을 때 이게 칠한 건지 만 건지 전혀 흔적도 안 느껴지죠. 아주 묽은 물감이라면요. 하지만 그러한 물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겹쳐갖고 칠하다 보면 언젠간 색칠이 완전히 될 거잖아요. 자, 어려운 이론을 이해한다는 것을 그런 것에 비유해 볼 수 있겠는데, 자, 기존에 좀 영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께는 아마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지만은, 이 초보자 분들께는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특히 뭐 이런 결과 느낌, 완료 느낌 이런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큰 욕심 내시지 마시고, 오늘 나는 처음으로 한번 칠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별 티가 안 나도요, 자, 물론 눈에 보이는 티는 안 나지만 이러한 것들이 쌓여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많이 하시면 자, 뭐 조만간 완전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시다가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I have eaten a hamburger에서 선생님은 나는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불러요 라는 의미의 결과 느낌의 have pp로 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혹시 햄버거를 먹어본 적 있다 라는 의미의 이 경험 느낌의 have pp로 보면 안 되느냐, 자, 그리고 햄버거를 먹어봤다 라는 의미의 이 계속 느낌의 have pp로 보는 건 안 되느냐, 이런 궁금증 안 생기셨어요? 자, 여러분들 생기셨었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요, 이 C번에서 현재 완료의 이 의미를 구분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have pp라는 거, 완료형이라는 거
네 가지 느낌이나 가지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완료형이 그 쓰여진 상황에 따라서 이 대화의 흐름이나 아니면 또 이 지문의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have pp와 함께 쓰인 부사를 통해서 그 have pp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 이게 가장 손쉬운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엑서사이즈 5번의 예문들을 보시면요, 1, 2, 3번에는 전부 have smoked가 쓰였는데 상황이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 have smoked의 의미가 1, 2, 3번이 전부 다르고요. 자, 4번, 5번에서의 이 has worked의 의미가 다르고 6번, 7번에서의 have lived의 의미가 또 달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쓰인 부사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7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for 5 years, 5년 동안의 의미가 있는 이 부사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요, 7번 문장의 have pp, have lived는 계속 느낌일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살아왔다. 여기서 5년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자, 6번 보시면 이 before가 보이면요. 자, 여러분들, 이전의 의미의 부사인 이 before가 보이면요, 이 have pp를요, 경험 느낌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자, 그들은 이전에 여기서 살아본 적 있다, 살아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5번에서 since 2002년 이래로인데요. 자, 그는 2002년 이래로 한국에서 계속 느낌의 have pp가 되겠죠? 일해왔다. 자, 그리고요, 또 once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는 경험 느낌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한때 또는 뭐 한 번 일해본 경험이 있다, 일해본 적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장 보시면 how long이 보이시죠? 자, 얼마나 오래, 이 기간을 묻는 표현이라서, 자, 1번 문장 속의 have pp는요, 계속 느낌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당신이 담배를 펴왔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장에서 보시는 이 ever는요, 이 경험이 있는지를 말해주고요, 또는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문장 속의 have pp는 경험의 느낌으로 봐주세요. 그렇다면은, 자, 당신은 담배 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장처럼 함께 쓰인 부사가 없을 때가 이게 문제인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3번 문장에 이 문장에는요, 자, 상황을 한번 설정해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 뭐 선생님이 사실 선생님은 지금 담배를 좀 끊었어요. 대학교에 와서 담배를 몇 년간 피다가 한 2001년도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배를 안 피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지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흡연자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선생님이 어디 뭐 책상 위에다가 담배가 가득 든 담배 한 갑을 놔두고 잠깐 볼일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내 책상 위에 담배 갑을 딱 본 다음에 선생님이 갑자기 Someone has smoked all my cigarette 이란 말을 딱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 어떤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까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3번 문장이 나왔다면요. 자, 그러면요, 누군가가 내 담배를 전부 펴버렸네, 이 얘기잖아요. 자, 이거는요, 자, 물론 담배 핀 거는 과거에 발생한 그런 동작이겠지만요. 자, 여러분들, 뭐 지금 just, already, yet 같은 말도 안 보이고 하니까 우리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담배를 펴버렸다는 그런 어떤 과거의 동작에만 머물지 말고, 그래서 현재 어떻다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자, 누군가가 내 담배를 전부 펴버렸네, 이 얘기는요, 선생님 이제 어떤 의도까지 담겨 있는 거냐면, 그래갖고 현재에는 이 담배값이 비어있다, 내가 필 수 있는 담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어떤 현재의 결과, 현재 남겨진 결과, 현재 상태까지 이 염두를 해두고 말한 표현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때 have smoked는 이 결과 느낌의 have pp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부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 have pp의 느낌을 정확하게 판단해 내는 것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선생님도 처음에 현재 완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부사가 없을 때에는 이게 어떤 느낌일까를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현재 완료 문장들을 계속 접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감각이랄까, 이런 게 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사가 없는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막 확실히 구분해 보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이게 안 된다고 막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계속 현재 완료 문장들을 접해 가시다 보면 언젠가 이제 이런 능력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요령 한번 익혀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이 부사가 함께 사용된 부사가 없을 때 have pp의 느낌을 판단하는 이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노하우를 활용하시고 싶으시면요. 우선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진행형이라는 강의 중에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이 동작 동사니 상태 동사니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진행형을 만들 수 있는지 또는 진행형을 만들 수 없는지 요거 때문에 단지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다.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의 개념을 잡아놓으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 이런 말씀 드렸었지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어떤 부사가 없을 때의 현재 완료 have pp의 느낌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생님만의 다른 참고서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부사가 없을 때에도 현재 완료 have pp의 느낌을 판단하는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3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여러분들은 동작 동사의 경우에 have pp의 형태로 쓰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완료 내지는 결과 느낌으로 쓰이고요. 이 계속 느낌으로는 잘 안 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상태 동사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완료 내지는 결과의 느낌으로는 또 거의 안 쓰이고 보통 경험 내지는 계속의 느낌으로만 쓰여요. 자, 여러분들 자, 엑서사이즈 5번에 8번, 9번 문장 보시면요. 자, 그녀는 벽을 하얗게 칠해왔다라는 계속의 느낌으로는요. 해석을 애초에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왜냐면은 이 페인트라는 것은 이제 페인트 칠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인데요. 페인트라는 것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페인트 칠하는 그런 동작인가요? 동작이죠. 자, 그래서 동작 동사의 경우에 have pp의 형태, 이 완료형의 형태로 쓰였을 때에는요. 계속의 의미로 거의 미국 사람들이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완료 내지는 결과의 느낌을 우선적으로 느껴보시면 되는데 자, 8번 문장의 경우 뭐 just, already, yet 이런 부사가 없으니까 이 완료된 동작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현재 결과가 어떤지까지 한번 느껴보시면요. 자, 그녀는 벽을 하얗게 칠했다라고 해석하시되 자, 그래서 현재 어떻다고요? 벽이 뭐 현재 벽이 하얀색인가 보죠. 그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또 알려드린 어떤 해석 방법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그녀는 벽을 하얀색으로 칠한 상태다. 이런 해석법도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9번 문장 해석하실 때도요. 나는 당신 차를 고쳐왔다로는 애초에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고치다, 리페어라는 이 고치다 의미의 동사도요. 동작 동사거든요. 그래서 계속의 의미로는요. have pp 형태에서 계속의 의미로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과 아니면 완료의 느낌을 느껴보시면 되는데 이때에도 결과의 느낌으로 가죠. 자, 그래서 나는 당신의 차를 고쳤다. 그래서 현재 어떻다고요? 차의 수리가 다 끝난 상태라서 혹시 뭐 예를 들어 이 어떤 차 주인이 카센터에 막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 카센터의 사장이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요. I have repaired your car 이런 말을 했다면 당신 차의 수리가 끝난 상태라서 이제 차 찾아가셔도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말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자, 내가 당신 차를 다 고쳐놓은 상태예요 라고 해석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상태 동사에 관련된 예문 한 개 드리자면은 자, have loved에서요. 경험 아니면 계속으로 봐주세요. 왜냐면 이 love라는 사랑하다 의미의 동사인 love가요. 상태 동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 아니면 계속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왔다 아니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 좀씩 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면 이때에는 경험으로 가는 게 좋은지 계속으로 가는 게 좋은지 좀 혼동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하셔야 된다면은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나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다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다가 뭐 once, 한때라는 의미의 once를 써놓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다가 before라는 말 같은 거 써주시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겠죠? 자, 그리고 또 계속 사랑해왔다라는 의미를 해주고 싶으면 이 자리에다가 always 같은 단어 하나쯤 써주시면 나는 당신을 항상 사랑해왔다라는 의미로서 좀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진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상태동사냐, 동작동사냐에 따라서 이 현재 완료 have pp의 의미를 구분해보는 방법이요. 참으로 큰 힘을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고 이걸 잘 활용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동작동사의 개념과 상태동사의 개념이 서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5번을 보시면요. 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동사는 거의 완료나 결과의 느낌으로 보시라 라고 적혀 있지요. 자, 여러분들 5번에 나와 있는 동사들 중에서 좀 어려운 게 있나요? 자, land는요 착륙하다의 의미고요. 자, take off는 이륙하다의 의미인 동사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take off는 비행의 시작이고 또 land는 비행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exercise 5번의 10번 예문 보시면 자, has already started가요, 이 현재 완료형으로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드린 정보에 의하면 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주로 거의 완료나 결과의 느낌으로 사용된다라고 알려드렸으니까요. 다른 느낌으로 생각해 보실 것도 없어요. 자, 완료 아니면 결과의 느낌일 텐데 already라는 부사가 보이므로 완료의 느낌인가 봐요. 자, 그래서 나의 아기는, 자, 여러분들 크롤은요, 우리 아기들, 갓난 아기들 태어나서 몇 개월 지나면 기는 거 아시죠? 그 기다 의미인 동사 크롤인데 크롤에 ing가 붙어서 크롤링이 됐으니까요. 엄마는 거슬러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그러면 나의 아기가 기는 것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의 아기가 기는 것을 이미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기는 것을 이미 시작한 아이니까요. 요새도 길 줄 알 거 아니에요. 요새도 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기는 거니까 자, 기는 것을 시작했으니까 계속 기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기고 있다는 의미에서 계속 느낌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요. 자, 여러분 이러한 판단은 또 역시 어떤 실수를 한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동사의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 거니까 has started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과 같은 판단은요, 이 크롤링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기기 시작한 애기라면 지금도 기고 있으니까 기는 것만큼은 계속되고 있겠지만 우리가 크롤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head started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아기가 기기 시작한 순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과거의 일이 돼버렸죠. 그러니까는 완료의 느낌이 있는 거지. 자, 이 크롤링에 관심가, 목적어인 크롤링에 관심 가지신 다음에 이 문장에는 계속의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has started가 이게 계속 느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시작 이런 식으로 시작만 계속하는 게 돼버려요. 자, 여러분들 시작이라는 게 뭔가요? 안 하던 걸 하는 게 시작이고 끝이란 하던 걸 안 하는 게 끝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의 과정에서 시작과 끝이란요 아주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또 순간적으로 그리고 각각 한 번씩만 나타나는 순간적인 일이라서 이러한 그런 의미의 동사들은요 계속 되려 될 수가 없어요. 끝 시작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작과 끝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완료 내지는 결과의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현재 완료의 의미 구분과 의미 구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가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 have gone to하고 have been to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go의 의미가 가다 아닙니까? 가다. 자, 그래서 have gone에서 혹시 여기에 경험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가본 적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영국, 미국 사람들이 have gone은요 경험 느낌에 가본 적 있다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요, 이 have go는요, 경험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만 사용을 하냐면요, 결과 느낌으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같다는 거죠. 누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남아요? 같으면 그 동작의 결과로서 없겠죠. 지금 이 자리에 없고 그 자리에 있다. 어딘가에 갔다면 거기에 있고 여기는 없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have gone to라는 표현은, 자, 이 to는 어디에라는 거 할 때 그 에거든요. 자, 그래서 have gone to라는 표현은 어디에 가서 없다라고 해석을 보통 많이 해요. 자, 여러분들 have gone to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본 적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영어에서 가본 적 있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어떤 걸까요? 미국, 영국 사람들은요, 가본 적 있다라는 의미로서 have been to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have been to가 바로 가본 적 있다는 의미 또는 어디에 갔다 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자, 여러분들 가다의 의미가 전혀 아닌 비동사가 보이는데 어떻게 가본 적 있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냐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비동사는요, 있다 의미의 비동사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어디에 있어 본 적 있다라고 봐보세요. 어딘가에 있어 본 적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장소에 있어 본 적 있다는 얘기는 그 장소에 방문을 해봤다는 얘기죠. 가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디에 가본 적 있다라는 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엑서사이즈 5번에 11번, 12번 문장을 해석을 해보시면, 자, 그는 LA로 떠나서 현재 여기에는 없다. 그는 LA로 떠나고 없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11번 문장이고요. 자, 12번 문장은 나는 LA에 가본 적 있다. 나는 LA에 갔다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장이 12번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자, 이 have gone to라는 표현은요. 자,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일 수도 있겠는데 have gone to라는 표현은요, I나 U를 주어로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디에 가버려서 여기에 없다라면은 없다의 의미가 바로 have gone to인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하고 당신은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어로 써서 어딘가에 가버려서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의미의 동사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주어는 서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have gone to라는 표현은 I 또는 U를 주어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뭐 have been to, 갔다 왔다 또는 가본 적 있다라는 의미의 have been to는 상관이 없겠죠. 자, 됐습니다.